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올해 30조 원 규모의 대규모 세수 펑크에 이어 내년에도 4조 원가량의 세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오늘 국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회 예산정책처가 추정한 내년도 국세 수입은 378조 5천억 원으로 정부의 내년 세입 예산안보다 3조 9천억 원 적습니다. 미국 대통령 선거와 중동 분쟁, 북한의 우크라이나 파병 등 한국 경제에 닥친 위기로 3년 연속 결손 사태를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NH농협금융지주가 올해 3분기 누적 기준 2조 3,151억 원의 순이익을 거두면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2% 증가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비이자 이익 개선에 힘입어 3분기 누적 기준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한 겁니다. 반면 총 자산 수익률과 자기자본 이익률은 각각 0.64%, 10.09%로 지난 분기보다 하락하면서 수익성과 자산 건전성 지표는 악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PC와 스마트폰을 비롯한 전방산업 수요 부진과 원달러 환율 하락으로 인해 삼성전기와 LG이노텍 등 국내 양대 부품사가 올 3, 4분기 시장 예상치 대비 부진한 성적표를 받아들였습니다. 삼성전기는 3, 4분기 연결 매출 2조 6,153억 원, 영업이익 2,249억 원을 기록하며 전년 동기 대비 증가했지만 시장 전망치를 소폭 밑돌았습니다. 한편 LG이노텍은 지난 23일 시장 기대치를 크게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IT 시장 전반이 빠르게 회복이 안 되고 있다며 예전처럼 IT 기기에 대한 수요가 돌아오는 분위기가 아니고 경쟁사도 많아지다 보니 부품사 실적도 주춤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는데요. 양사는 남은 하반기와 내년에 이어 AI, 차량용 전자, 전기 장비 등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로 사업을 확대하며 실적 방어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 점도 주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 둘, 셋. 모두 잊고 살아가라. 내가 널 찾을 테니 네 숨결 대신 나를 부를 때. 오, 네. 안녕하세요.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저는 진행의 박규진입니다. 오빈 전문가입니다. 네, 전문가님, 오늘 네. 가사는 어떤 의미인가요? 네, 오늘 지수 같은 경우에는 이틀 연속, 2거래일 연속 나와주면서 상승에 대한 기대감 충분했을 것이다라고 이제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가질 수 있을 거라 예상을 하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을 좀 잊으셔야 된다. 지금 지수의 흐름 2,600포인트를 넘어갔지만 아직까지는 추세, 상단의 하락 추세선의 추세선 저항을 받고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좀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내가 널 다시 부를 때 찾아가겠다라는 얘기잖아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현금 비중을 통해서 자금을 조금 현금 비중을 통해서 앞으로 내가 상승에 대한 흐름이 확실해질 때 우리가 진입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제 상승이든 하락이든 방향성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좀 한 줄 평으로 이렇게 노래 가사를 통해서 좀 전해드렸습니다. 네, 일단 오늘 상승은 잠시 잊고 현금을 비중을 확보하는 게 중요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요. 자세한 시장 이야기도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고요. 또 저희가 종목 상담도 바로 진행할 예정이니까요. 지금부터 접수 시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전화 02-3153-1611,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베스트 트레이딩맨 주식콜콜 지금 시작합니다.
오늘 지금 지수가 2,600포인트를 넘어가면서 이틀 연속 거래가 이제 상승이 나와주면서 좋은 흐름, 이제 상승이 시작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기대감을 가지기에 충분했던 그런 시장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시게 되면 지금 상승 추세선, 이 삼각수렴을 만들면서 여전히 확실하게 돌파가 나오지 못하고 요 자리거든요. 좀 확대해서 보시면 이 자리인데. 완벽하게 돌파가 나오지 못하면서 언제든지 다시 한번 하락에 대한 부분으로 이제 다시 내려올 수 있는 이런 영역들이 펼쳐져 있거든요. 지금 최근 이제 상승한 섹터들로 놓고 봤을 때도 이제 트럼프 대선과 관련된 정책 관련주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원전, 그리고 제약바이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대북주라고 하는 이제 남북 경제 협력 관련주 이런 섹터들, 그리고 비트코인으로 대변되는 이 가상화폐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좀 높게 점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섹터들이 상승이 나와주고 있다는 것은 언제든지 트럼프 리스크로 대변되는 이 인플레이션이 얼마든지 다시 자극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 결과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는 미국 국채금리 10년물 국채금리가 3개월 만에 최고치를 다시 찍고 재반등을 노려보고 있는 상황으로 이제 펼쳐지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주식시장, 우리 위험자산으로 분류되는 이 주식시장, 상당히 글로벌 주식시장의 증시에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채권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안전자산 시장 쪽으로 자금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상대적으로 위험자산인 주식시장, 이 증시에서 자금이 빠져나가면서 안전자산인 채권 쪽으로 자금이 빠져나갈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증시와 관련된 이 모든 종목들이 지수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증시가 안 좋아질 수 있다는 부분을 우리가 좀 염두에 두고 시장을 공략해 나간다면 충분히 그 와중에도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은 분명히 있거든요. 트럼프 정책 관련주들 중에서도 옥석을 조금 가리면은 충분히 상승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수익을 이런 하락하는 시장에서도 수익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하지만 전반적인 시황 전략에서는 우리가 현금 비중을 통해서 확실한 종목에만 진입을 해서 수익을 좀 짧은 기간 내에 끊고 나오는 이러한 전략이 좀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아지고 있는 움직임이 보여지고 있지만 지금 현금 확보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또 이제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미국 대선도 계속 지켜보면서 투자 전략을 세워가야 할 텐데요. 도움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오민 전문가님과 함께 매일 시장 공부하면서 전략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종목 상담도 시작해 볼 텐데요. 참여하시는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전화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문자 받는 번호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 3가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접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보유하고 계신 종목들 많이 남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상담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센즈랩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11,641원, 비중은 20%입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는요. 오늘 5%대 오르면서 7,450원까지 끌어올렸습니다. 하지만 아직 매수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님, 센즈랩은 어떻게 전략을 세워주실까요? 센즈랩 같은 경우는 지금 매수가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1,641원에 비중 20% 진입하셨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이제 고점에서 이제 단타로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지금 AI 관련해서 지금 트럼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시장에서 높게 점쳐지고 있거든요. 상대적으로 AI 기술은 계속해서 발전을 하겠지만 트럼프가 당선됨으로 인해서 AI 쪽은 조금 소외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만 아직까지는 AI가 계속해서 지금 AI 섹터들이 상당히 유망하다. 그리고 AI 발전으로 인해서 반도체 생산량, 지금 블랙엘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죠. 이 후행적으로 움직이는 이 반도체가 상승이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엔비디아 주가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국내 반도체들도 반등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남아 있는 상황에서 AI 앞으로 조금 더 유망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긴 해요. 하지만 지금 매수가에서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좀 안타까워요, 사실은. 충분히 잡아 들어갈 수 있는 위치, 너무 고점에서 단타로 접근하셔야 됐었는데 이 단타에서 접근할 때 윗골이 돌파할 때 진입하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때 짧게라도 우리가 끊어 먹고 대응을 하면서 대응을 했어야 되는데 비중 20% 아직까지는 나쁘진 않다고는 보여져요. 지금 AI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추세도 약간 지금 이탈은 나왔지만 아직 이 하단에 대한 추세는 이탈이 나오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 기준 돌파 앞전에 대한 이 8월 27일에 대한 이 캔들을 좀 기준으로 삼고 대응을 하셨으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박스권 대응 상단이니까 저는 이 자리 다시 이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 이상 6,050원에 대한 추세가 무너지지 않는다면은 충분히 반등 가능한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지금 매수가 자체가 워낙 높으세요. 61,641원에 진입하셨기 때문에 지금 이 평단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조금 이제 반등 나왔을 때 우리는 여기서 일부 물량 정리하시고 추가적인 추세를 노려볼 수는 있겠지만 본전가까지는 매수가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거예요. 지금 흐름으로 놓고 봤을 때도 분봉상으로 이제 좀 디테일하게 놓고 봤을 때 지금 앞전에 돌파하고 나서 요 자리 한번 찍고 빠지고 요 위치에서 매수가 꼬리를 달면서 터치를 해준 부분이 있어요. 정고점 터치를 부분. 이때 거래량이 좀 실렸거든요. 거래량 실리면서 바닥권에서 단기권 내에서 바닥에서 거래량이 실린 양봉이 나왔어요. 분봉상 장대 양봉이 나왔기 때문에 이 자리 지금 이탈하지 않고 단기적으로 상당한 추세가 만들어졌거든요. 그리고 시간 이제 종가 때 이 240비 15분 봉상 240선 이 자리를 딱 정확하게 터치를 했어요. 이 자리를 내일 아침에 넘어가게 되면은 이 자리를 충분히 넘어갈 수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대한 상승에 대한 단기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 종목 조금 더 홀딩을 해봤으면 좋겠다. 하지만 손절폭이 열려 있어서 사실은 손절에 대한 사인을 내어드리기도 사실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6,050원에 대한 지지를 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본전가, 우리 매수가까지 왔을 때 물량을 좀 정리해 주셨으면 어떨까. 그리고 AI 관련해서 섹터들이 아직까지 유망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평단가가 높으시니까 조금 더 내려왔을 때 올라와서 본전가에서 매수가에서 전량 정리를 하시고 다시 내려오면은 한 10,000원대, 한 9,500원대, 9,500원대까지는 다시 내려올 수 있어요. 9,500원대에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좀 다시 집중적으로 공략해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이 나와줄 수는 있겠지만 지금 매수가가 조금 높다 보니까 수익을 노리기보다는 매수가까지 올라왔을 때 일단은 정리하시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이후에 조정이 나왔을 때 추가로 재진입하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다음 상담도 만나보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삼성전자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52,000원, 비중은 40%입니다. 2년 전에 매수했습니다. 어제 오늘 좀 올라서 이제 6만 원 바라보던데 더 기다려보는 게 낫겠죠? 라고 질문 남겨주셨어요. 일단 어제 오늘 많이 올랐죠. 오늘도 2.58% 올랐고요. 59,600원, 6만 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전문가님, 그래도 이 매수가가 보기 드문 좀 수익 구간에 있는 분이신 것 같아요. 일단 더 끌고 가보는 게 좋을까요? 네, 삼성전자 일단 수익권이시니까 조금 더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저는 비중을 조금 정리를 해주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40%의 비중은 조금 높다. 지금 수익권, 다행히 수익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익절가만 좀 설정하고 진입해 이제 홀딩을 해주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55,000원. 이 55,000원 이탈 여부를 좀 확인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55,000원이 이탈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우리가 익절로 좀 대응하시되 지금에서는 좀 지속적으로 좀 끌고 가는 것도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일부 물량은 조금 현재 가격에서 조금 전량은 아니지만 수익권이시니까 수익은 지키되 조금 욕심을 좀 내려놓고 일부 물량 한 10%에서 20% 정도만 지금 59,000원, 6만 원대에서 조금 일부 물량 정리해주고 끝까지 홀딩 하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매수가 사실은 이 위치 다시는 오지 않을 위치에 지금 55,000원 이탈이 나오지 않는다면 이 자리는 다시 오지 않을 가격일 수도 있어요. 다만 이탈이 나왔을 때는
52,000원 매수가까지 충분히 내려올 수 있는 위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 물량은 조금 정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다만 수익권이기 때문에 끝까지 수익권을 좀 유지해가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조금 지속적으로 끌고 나갔으면 좋겠고, 그러니까 비중을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비중을 이제 조금 줄이고 끝까지 좀 상승에 대한 부분을 추가적으로 노려볼 수 있다라고 이제 요약을 해드릴 수 있겠고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지금 단기적으로 윗꼬리에 나온 위치거든요. 좀 확대해서 볼게요. 확대해서 보면 지금 오늘 종가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인 매물대 5일선 매물대거든요. 5일, 6일 한 2거래일, 10거래일, 6거래일에서 10거래일 정도의 2주 정도의 매물대에 접근을 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6만 원대의 가격을 얼마나 넘어가는지에 대한 관점이 정말 중요할 것 같아요. 넘어가게 되면 삼성전자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이제 수급적인 측면에서도 기관이나 외인들의 매수세는 그렇게 보이진 않았어요. 다만 이제 이슈들이 엔비디아의 블랙엘 칩이 이제 HBM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HBM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물량이 모자르니까 삼성전자 것도 받겠다라고 이제 조건부로 승인이 났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실적이 더 나올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은 뚜껑을 좀 열어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매수가는 잘 잡으셨지만 일부 물량 좀 정리하시고 끝까지 수익권 지켜가면서 홀딩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삼성전자 지금 매수가가 괜찮긴 하지만 혹시나 55,000원을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해야 할 위기도 생길 수 있다 보니까 일단 수익 구간이실 때 비중을 축소하시는 게 좋겠고요. 또 나머지 물량은 계속해서 끌고 가도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하셔서 전략 세워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주셨습니다. 우진엔텍 들어와 있는데요. 매수가는 22,200원, 비중은 10%입니다. 아마존의 트럼프에 모멘텀이 많은 것 같아서 며칠 전에 매수를 했는데요. 오늘 장 초반에 쭉 올랐다가 힘이 빠져버리는 게 어쩐지 좀 불안합니다. 계속 들고 있어도 괜찮을까요? 라고 질문 주셨는데요. 일단 오늘은 2% 상승하면서 마감했습니다. 22,650원 소폭 수익 구간에서 종가를 형성했는데요. 자, 전문가님, 우진엔텍은 어떻게 전망 보실까요? 예,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전 관련주죠. 우진엔텍 같은 경우에 원전 관련해서도 어떻게 보면은 좀 강력하게 움직이던 종목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원전 그리고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트럼프 정책 테마주들이 각광을 받고 있어요. 그 시장에서는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높게 점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매수가는 저는 이제 봤을 때는 단타에 접근을 하신 것 같아요. 22,200원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약간의 수익권이신데 사실은 불안하시면은 지금 매도하시는 게 맞긴 맞아요. 그런데 트럼프가 당선될 것이다라고 확신을 좀 가지게 되면은 저는 원전 관련주들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어디까지 봐야 되냐? 저는 목표가를 1차 목표가를 한 3만 원대까지는 볼 것 같아요. 3만 원대까지 수익률이 꽤 크죠. 3만 원에 대한 목표가까지 좀 지켜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는데 지금 이 자리를 좀 지지받는 게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돌파 이후에 박스권의 형태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자리 조금 약간의 손실을 감내할 수 있으시겠다라고 하신다면요. 저는 21,500원. 21,500원에 대한 지지 여부를 좀 확인하면서 홀딩을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 원전 관련주 상당히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이 시장에서 높게 점쳐지는 만큼 단기적인 이슈를 타고 원전 관련주들 충분히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21,500원이 이탈이 나왔을 때는 단기적으로 하락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손실폭을 감내할 수 있으시다면은 25,500원을 단기권 박스권 하단 이탈을 손절가로 좀 정해놓고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조금 더 길게 들고 가셨으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전주 전망이 괜찮다 보니까 1차 목표가로 3만 원 제시해 주셨는데요. 일단은 21,500원 선을 지지해 주는지 그 여부를 확인하는 것도 중요하겠다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는데요. 뱅크웨어 글로벌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7,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자, 일단 오늘은 4.64% 크게 올랐고요. 7,440원까지 올랐습니다. 정관님, 오늘 수익 보고 계신 분들이 꽤 계신 것 같아요. 이 뱅크웨어 글로벌은 어떻게 보실까요?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에 이제 신규 상장주죠. 신규 상장주에서 지금 저는 매수가 7,000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7,000원이면은 바닥에서 잘 잡으셨네요. 바닥에서 잘 잡으셨고 저라면 이제 이때 양봉 때 딱 잡아 들어갈 위치였어요. 종가 때 들어갈 위치였는데 지금 매수가 부근에서 지지받고 오늘 다시 올라와 줬거든요. 단기적인 추세로는 약간의 우상향 추세가 나와주고는 있어요. 이렇게 우상향 추세가 나와주고 있고 아직까지는 이제 요 앞전에 좀 확대해서 보시게 되면 요 음봉이 있거든요. 이 음봉이 사실은 조금 거슬리는 위치예요. 이 음봉이 좀 거슬리는 위치인데 이 음봉을 좀 확실하게 좀 넘어가주는 움직임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어요. 이 음봉이 사실은 저는 이게 좀 거슬려요. 그렇기 때문에 좀 짧게 대응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한 10% 정도의 수익, 한 7,700원, 7,700원까지 놓고 봤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7,700원부터 한번 찍고 다음 이제 분봉으로 좀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은데 이제 상승에 대한 쪽은 뱅크웨어 글로벌도 제가 표시가 돼 있네요. 이거 제가 노리려고 이제 그거는 이제 매수가였는데 지금 뱅크웨어 글로벌 같은 경우에는 단기적으로 하락 추세 깨고 박스권의 형태를 만들어내고 있네요.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본전가 이탈했을 때 사실은 이거 지금 본전가 매수가를 해치지 않는다면 단기적으로 추가적인 상승 가능해 보일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7,700원의 목표가 이 자리가 이제 박스권 상단의 중심값이에요. 상단 반지점이죠. 상단 둘로 나눴을 때 4분의 1 지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이 자리까지는 충분히 상승하실 수 있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금융 관련주들 특히 사이버 핀테크 관련해서 트럼프의 당선이 우선시 되면서 유력시가 되면서 이렇게 높게 점쳐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뱅크웨어 글로벌도 충분히 상승할 수는 있겠지만 가장 먼저 움직일 만한 종목들은 저는 비트코인 쪽이라고 봐요. 해리스가 됐든 간에 트럼프가 됐든 간에 가장 수혜를 볼 종목은 저는 비트코인 관련주라고 보고 있거든요. 이 금융 소프트웨어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이 핀테크, 블록체인 이런 것과 상당히 연관이 깊은 종목이다라고 저는 이제 분석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7,700원까지 보고 추가적인 대응은 조금 바꿔가면서 종목 체인지를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상대적으로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좀 밀려 있어요. 다른 이제 핀테크 기업들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신규 상장주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종목을 조금 7,700원까지 노려보시되 본전가 매수가가 오는지 지지 여부를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이때는 다시 바닥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때는 전량 익절하시는 관점에서 보유하고 계시고 7,700원까지 10%의 수익률 끝까지 지켜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7,700원 목표가 달성했을 때 종목을 좀 교환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비트코인 관련주들 상당히 지금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관련주 조금 더 대장주가 될 수 있는 종목들을 좀 선정해서 진입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업황이 괜찮다 보니까 일단 단기 목표가로 7,700원이 온다면 익절하는 게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 이후에는 종목을 교체해 보는 것도 좋겠다라고 이야기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LTC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12,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일단 오늘 종가를 살펴보죠. 오늘 LTC도 2.34% 올랐고요. 1,93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그래도 아직은 손실 구간인데요. 자, 전문가님, LTC는 어떻게 보실까요? 예, LTC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 장비 공급하는 기업이에요. 매수가 12,000원부터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12,000원 위치 상당히 높네요. 지금 LTC 지금 12,000원 분봉이었네요. 자, 일봉으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12,000원의 위치가 상단이시네요. 역시나 이 위치 저는
매수가 충분히 올라와 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들어요. 지금 이 위치는 올라왔다가 저점을 이탈을 안 했거든요. 이 관점이 엄청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점 꼬리 달고 지지받고 이 자리에서 역헤드 숄더 패턴 나와주고 있어요. 패턴 자체가 이렇게 여기서 박스권이 나와줬다가 단기적으로 돌파가 나왔거든요. 여기 확대해서 보시면 이 자리에서 돌파가 나왔는데 이 돌파하고 나서 위에서 놀고 위에서 이제 주가가 놀고 있죠. 그리고 위에서 상승에 대한 모멘텀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죠. 반도체 장비들 관련주들도 지금 반도체 업황 나쁘지 않다. AI, 엔비디아 계속 주가 상승하면서 따라가는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반도체 장비주들 테마 타고 이슈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매수가까지 분명히 도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요. 분봉상으로 좀 지켜보셔야 돼요. 지금 이제 분봉상에서 15분 분봉이거든요. 근데 이 자리가 이제 12,000원에 대한 부분이 전고점이죠. 근데 지금 이 자리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여기서 하락 추세를 만들고 여기서 약간의 우상향을 만들고 있다가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붙었어요. 가격에 대한 탄력성이 붙었고 이 자리를 조금 더 놓고 보시게 되면 이 앞전에 대한 자리가 매물대 지지 구간이다. 보시게 되면 여기 앞전에 이 자리 있죠. 여기 요 구간이거든요. 요 구간에 이탈을 하고 나서 저항선으로 작용을 했다가 다시 지지선 돌파하면서 지지선으로 받고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5분 봉상 20선, 21선을 이제 지지를 받으면서 상승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본전가, 이제 매수가인 12,000원 위치가 상대적으로 고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12,000원대에 대한 부분에서 좀 비중을 좀 정리하시고 다시 재공략에 들어가도 나쁘진 않다라고 말씀을 다시 드리고 싶어요. 반도체 장비들. 다만 이게 LTC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장비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쪽은 좀 안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반도체 웨이퍼 쪽과 직접적으로 연관이 돼 있고 HBM과 관련해서 반도체 지금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겠지만 지금 엔비디아에서 블랙엘 출시를 위해서 AI 칩 블랙엘 출시를 위해서 HBM을 대량 확보하고 있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관련해서 충분히 이슈가 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높은 매수가 부분에서 좀 정리를 해주시고 저는 눌림목 부분이 10,000원대 부분 다시 눌릴 수 있다라고 봐요. 왜냐? 여기서 돌파하지 못하고 눌려주게 되면은 박스권이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박스권의 움직임으로 형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 10,000원 부근이 박스권에 대한 중심값 그리고 9월 26일에 대한 이 단기 고점에 대한 지지선으로 이렇게 작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 10,000원대까지 다시 한번 내려왔을 때 재공략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장비주들 흐름이 괜찮다 보니까 일단 매수가까지 올라와 줄 수는 있겠지만 매수가가 좀 높다 보니까 매수가 부근까지 올라와 준다면 정리를 하고 이후에 조정받았을 때 다시 들어가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전략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ABL 바이오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41,000원, 비중은 10%입니다. 오늘 종가는요. 오늘 바이오주들이 또 흐름이 좋았습니다.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3%대 상승했고요. 37,95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아직은 매수가 대비 좀 밀려난 모습인데요. 자, 전문가님, ABL 바이오 매수가까지 올라올까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지금 바이오 섹터들 이게 트럼프 제가 아까도 시황 말씀드렸지만 트럼프가 당선이 됐을 때는 바이오시밀러 특히 국내 제약사들이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많이 영위하고 있거든요. 신규 약물보다는 바이오시밀러 사업을 많이 영위하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됐을 때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이 종목 바이오 섹터라는 게 저는 이제 트럼프 리스크라고 봐요. 그리고 트럼프가 당선이 됐다 하더라도 제가 트럼프 리스크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될 수가 있어요.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됐다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바이오 기업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많이 끌어다 쓸 수밖에 없어요. 차입 비용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에 상응하는 이자 비용이, 금융 비용이, 조달 비용이 증가할 수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바이오 기업의 섹터들의 실적이 악화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이 부분을 상쇄를 하면서 실적이 나와주면 다행이겠지만 그것이 아니라면은 사실은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목표가 추세로 놓고 봤을 때는 지지선은 충분히 타고 있거든요. 가격 상승에 대한 가격 탄력성도 지금은 붙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고 나서 지금 여기 10월 11일 날 장대 양봉이 하나 나왔죠. 15%짜리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저는 이 자리 이 구간의 저점 34,800원. 34,800원의 지지 여부가 저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21선을 타고 가고 있기도 하지만 21선을 한번 살짝 이탈했다가 다시 반등 나온 위치거든요. 그리고 이동평균선 자체가 지금 제 정배열로 이격도가 좀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그렇다는 것은 가격적인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34,800원이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가격적인 조정으로 나올 수 있겠지만 이 구간을 이탈을 하게 되면 하락 추세로 전환할 수도 있다라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대응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비중은 이제 10%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상대적으로 고점이긴 하지만 저는 10% 비중이면 추가적으로 이 추세까지 하다 한번 노려볼 수 있는 위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 더 열어놓더라도 그래도 34,300원이에요. 그 차이가 얼마 크지 않기 때문에 저는 34,800원짜리 지지 여부를 조금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이 반등이 나오지 않을 경우에는 대선 결과를 놓고 상승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좀 열어놓고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최근 이제 중요한 거는 매수가까지 올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단기적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제 15분 봉상 차트인데요. 15분 봉상 차트에서 하락 추세를 만들어냈다가 반등이 나와주고 지금 이제 돌파가 한번 나왔죠. 지금 오늘 2시 반에 반등이 한번 나와주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박스를 치고 좀 가둬놓고 매물대를 소화해주면은 충분히 상승을 할 수 있겠지만 이 자리 이탈 못하면은 상대적으로 저항선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저항을 받고 내려올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손절가 34,800원이었죠. 34,800원까지 좀 지켜보고 이 자리가 이탈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좀 손절로 대응해 주시면 좋겠고 다만 추가적인 지금 단기적으로는 상승이 나와주고 있지만 더 세부적인 부분에서 이제 하락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를 양봉 위치를 좀 넘어가주는 내일 캔들이 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이 들겠고요. 내일 캔들에서 상승이 나와주면은 다시 한번 상승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이 자리에서 상승 나와주고 갭으로 띄웠거든요. 그리고 이 매물대 부분까지 상승이 넘어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내일 양봉이 음봉이 나오게 되면은 지금 단기적인 이 추세, 이 좀 약간 각도가 낮은 추세까지는 또 내려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추세에 대한 상승을 좀 기다려봐야 되거든요. 그럼 시간적으로 조금 더 걸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러면 추세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거든요. 여기서 반등이 나오면 이렇게 만들면서 매수가 부근까지 이렇게 올라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주가는 이렇게 돌아서 움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일 캔들 여부를 좀 확인하시고 좀 기준에 맞춰서 대응을 하시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면 나는 좀 여유롭게 대응하길 원한다라고 봤을 때는 34,800원에 대한 이탈 여부 반드시 체크하시고 본전가 매수가까지는 상단이기 때문에 한 번은 찍어줄 수 있는 가능성은 있어요. 일단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일 캔들을 조금 더 집중해서 보시고 기간적인 흐름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34,800원에 대한 이탈 여부를 반드시 좀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바이오주가 변동성이 조금 큰 경향이 있죠. 이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님께서 말씀해주신 34,800원 선을 이탈하는지 그 여부를 잘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코미코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55,000원, 비중은 5%입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는요. 오늘 3%대 하락했고요. 49,650원에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전문가님, 이 코미코도 반도체 장비주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 종목은 왜 하락한 걸까요? 코미코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게 미코에서 나온 거예요.
미코 이제 지주사가 이제 미코인데 미코가 이제 변동성, 이 미코와 관련된 종목들이 변동성이 상당히 심해요. 그리고 과거에 보시게 되면은요, 많이 올라왔어요. 같은 반도체 장비라도 상대적으로 덜 올라왔던 부분이 각광을 받으면서 순환매의 형식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지금 장세가. 뚜렷한 상승에 대한 모멘텀 시장에서 잃어버렸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 과거에 보시게 되면은 5만 원 하던 게 9만 8천 원까지 올라왔어요. 이렇게 100% 2배 가량 상승이 하고 나서 지금 조정을 받고 저점까지 내려온 위치예요. 사실은 지금 이 자리에서는 역배열이 다시 한번 확장되고 있어요. 저는 이런 역배열의 확장 구간에서 그렇게 좋다고 말씀을 못 드려요. 그렇기 때문에 같은 반도체 장비라도 좀 덜 올라오고 상승에 대한 부분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종목을 공략을 하셨어야 되는데 좀 안타깝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선이 5만 5천 원이 지지선이었는데 사실은 5만 5천 원에 대한 부분 이탈이 나왔을 때는 사실은 매수가에서 정리를 해주셨어야 되는 종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안타깝지만 지금 손실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아쉽지만 이 종목은 좀 손절로 대응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아쉬운 종목이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지지선이 이탈하면서 차트가 역배열 확장되면서 무너졌기 때문에 사실은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손실폭이 그나마 좀 적을 때 손절에 대한 관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차트상으로 지지선을 이탈한 모습도 포착되다 보니까 손절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상담 또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다음도 문자 상담 들어와 있습니다. 대한항공 주셨는데요. 매수가는 22,500원, 비중은 10%입니다. 한번 손해보고 매도한 종목이라 눈여겨보던 차에 이만하면 많이 빠졌다 싶어서 두어 달 전에 매수했습니다. 두 번째 도전인 만큼 첫 번째 손해를 만회하고 싶은데요. 어느 선까지 수익 가능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자, 일단 오늘 종가 24,150원인데요. 전문가님 어디까지 가능할까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요. 사실은 저도 사실 이 종목 공략 들어갔던 종목인데요. 지금 일단은 단기적인 관점은 아니신 것 같아요. 장기적 조금 이제 약간의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하겠다라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요. 지금 22,500원 상당히 잘 잡으셨어요. 저는 이제 어떤 관점에서 잡아 들어갔냐면요. 여기서 상승 이후에 지금 박스권에서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시초가에 진입을 했던 종목인데요. 지금 갭 띄우면서 이제 이건 상승이 확실하다라고 이제 저도 확신을 가지고 오늘 공략했던 종목이에요. 저는 이 종목 지금 26,000원 부근까지 좀 약간 짧은 기간, 그러니까 한 2주? 2, 3주? 기간 동안 26,000원까지는 보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한 10% 정도의 수익률이 나오겠죠. 근데 이 자리 넘어가게 되면 지금 유가와 관련해서 좀 이슈들이 좀 나와주고 있어요. 항공주 같은 경우에는 유가 하락하고 뭐 하락 상승에 따라서 이제 경우에 따라서 상승을 하고 하락도 하고 하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저는 차트적으로 바닥 자리 잡고 본격적으로 상승을 돌입하기 위한 종목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단기적으로는 일단 26,000원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 26,000원에 대한 부분 앞전에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자리를 살펴보시게 되면은요. 지속해서 여기서 넘어가려는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이 자리가 매물대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이 자리에 물려있던 사람들의 본전가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서 매도세가 한번 나와줄 수 있어요. 이 자리에서 매도세가 한번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리를 어떻게 26,000원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넘어가느냐, 좀 빠르게 넘어간다라면 저는 추가 상승까지 노려보고 있는 종목이거든요. 하지만 그게 아니라면 26,000원에 대한 부분에서 저항을 받게 된다면은 26,000원을 그냥 1차 목표가를 설정해 두고 좀 이 자리에서 익절을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리고 26,000원까지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1차적인 목표가로 26,000원 제시해 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종목 상담 모두 만나봤는데요. 어제 오늘 우리 시장이 반등을 하긴 했지만 아직까지 시장에 큰 이벤트들이 남아있다 보니까 포트폴리오 관리가 더더욱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민 전문가님의 대안주를 만나보는 시간입니다. 자, 전문가님 오늘은 어떤 종목 가져와 주셨을까요? 오늘은 갤럭시 하머니트리라는 종목을 가져왔습니다. 오늘 갤럭시 하머니트리 같은 경우에는 비트코인 관련주가 이제 상승을 하고 있고 트럼프의 당선 가능성을 시장에서 크게 예측을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이제 드렸었는데 저도 지금 이러한 시장의 흐름을 좀 놓칠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들었기 때문에 갤럭시와 머니트리라는 종목을 선정을 했는데요. 지금 가격적인 위치도 상당히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한번 공략했던 종목이었어요. 이제 방송 출연하면서 공략해서 목표가까지 1차 목표가였던 10,000원에 대한 영역까지 한번 공략했던 종목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다시 한번 재공략이 들어갈 위치다라고 이제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다시 재공략 들어가는 관점에서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가격대 자체가 재료 이슈들은 충분해요. 트럼프, 해리스 누가 됐던 간에 이거는 꽃놀이패 들고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거든요. 매수가는 살짝 눌렸을 때 오늘 종가보다 약간 낮은 가격인 8,750원 부근에서 매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요. 일단은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이 10,000원에 익절을 하고 나왔었는데 이 목표가 다시 한번 재공략 가능한 위치다. 지금 이 위치에서 저항받고 내려온 위치 때문에 1차 목표가 10,000원까지 설정을 하고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손절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금 오늘 캔들 약간 밑에 이 추세가 이탈하는 8,000원에 대한 부분 이탈하지 않는다면 저는 목표가인 10,000원까지 충분히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안주로 갤럭시와 머니트리 가져와 주셨는데요. 가격 전략 제시해 주시긴 했지만 아무래도 미국 대선과도 연관이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계속해서 흐름을 지켜보면서 유동적으로 대응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하단을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도 꼭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큰 화면으로 확인해 보시죠. 오늘의 핵심 살펴보겠습니다. 센즈랩은 추세가 양호하다 보니 6,050원을 지지한다면 보유해도 괜찮겠다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40% 비중으로 담고 있는 삼성전자는 일부 수익 실현한 후에 나머지 비중을 끌고 가자라고 제시해 주셨습니다. 대안주는 갤럭시와 머니트리였는데요. 추후 구체적인 전략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알차게 채워주신 오민 전문가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참고로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한 정보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아울러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최근 당사를 사칭한 피해가 늘고 있으니 각별히 유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방송과 끝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